언제부턴가 사회 세태와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신조어만 살펴봐도 현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점이 또 관심을 끌고 유행인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욜로족인데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포미족도 있잖아요. 네. 예, 뭐 미래를 위해서 아끼기보다는 현재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소비하는 그런 사람을 포미족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신조어를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신조어가요, 이 사회 분위기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년 이상의 부부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상담연구소 유명숙 소장 모시고요. 새로운 부부 라이프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요즘에 그 중년 부부 사이에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욜로, 욜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 중점적인 집중과 투자가 이제 바뀌어가는데 예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 위주로 이제 마음을 썼다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집중해서 관심을 쏟는 시간을 늘려가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결혼한 후에 각자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많은 그 중년 이후의 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네. 예전에는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좋은 부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유능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양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한테도 자유가 허용되고 그래서 점점 변화하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요즘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 졸혼 있잖아요. 졸혼. 네. 예. 졸혼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졸혼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던 분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일종의 세태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졸혼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황혼 이혼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이제 졸혼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졸혼이라는 거는 10년 전부터 이제 이미 일본에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디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졸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봐도 졸혼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일단 졸혼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졸혼의 의미는 결혼은 유지한 상태로 서로가 지고 있는 의무에서는 좀 벗어나는 걸 졸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이라는 건 책임과 의무 그리고 서로에게 뭔가 간섭을 하는 게 결혼의 불편함이었다면 그러한 불편함은 해소가 되면서 결혼이라는 안전망에서는 보호가 되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생각이 부부간에는 항상 동상이모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함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힘들었던 사람이 요구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방향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황혼 이혼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난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졸혼이 이 대안적인 어떤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졸혼과 황혼 이혼 어떤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제 황혼 이혼하고 졸혼은 이제 얼핏 보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제가 상담한 사례로 봤을 때 그냥 짧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황혼은 마음이 100% 닫힌 상태에서 다시는 배우자를 보기 싫다라고 하는 때 결정이 되는 거고
조로는 그래도 20%는 여지가 있어서 같이 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얼굴은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태면 이제 조론으로 의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이점이군요. 네. 예. 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네. 그렇다면 조론이 어떻게 이런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발전해 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조론이라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해서 부부 갈등을 회복하는데 조금 더 쉽게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고 조론 쪽으로 가면서 자유를 갈구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자유가 행복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좀 포기하는 의미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론이라는 것은 이제 협의가 딱 돼서 어느 순간에 우리 조론할까? 그러면 좋아. 하면은 참 다행이지만 네.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한쪽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뛰쳐나가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상담을 통하든 아니면 뭐 주변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아내가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 과해서 상대방이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현재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내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안개 속일 때 그냥 무조건 현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러나라고 얘기를 들어봐서 대체적으로 양자가 무엇이 문제인지가 잘 소통이 되면 네. 이런 경우에 조론으로 가지 않고 네. 그러면 조론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조론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네. 그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상담에서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회복되는 경우도 많았군요. 그럼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에 있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분명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조론이라는 용어든 욜로라는 용어든 오면 내 문제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는 부부끼리 대화의 주제로 이제 이게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선언하거나 갑자기 가출을 하거나 하기 전에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어떤 그 기회라는 그런 순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욜로족이라고 해서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중년 부부들에게서도 욜로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게 자녀들이 배우고 자녀는 어른들에게 학습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30대, 40대 초반의 분들만 해도 조론이라는 걸 꼭 왜 하는 거야? 할 정도로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결혼 생활을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욜로를 하고 계세요. 그 젊은 세대분들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지만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참 현명하게 잘 산다. 그러면서 부모들도 역시 그것을 배워서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조론이나 욜로 같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만 활용하면 부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무언가 한 묶음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결혼에 충실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발을 한꺼번에 묶는 거는 초등학교 운동에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갈등이 심해서 제가 상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묶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게 이제 부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식탁에 앉아서 한 번도 앉아서 밥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물 떠와라 뭐 해라 막 이렇게 계속 시키니까 차라리 앉았다 일어나느니 일어나서 밥을 먹겠다.
이제 이런 경우셨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남편은 부부는 원래 내가 요구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막연하게 당신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분이 얼굴이 점점 상하고 우울해지니까 이 남편이 내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아내는 더욱더 지쳐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쪽에서 병이 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상담에 이제 개입을 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상대방이 행복해서 건강하게 웃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하다라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욜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조론으로 갈 뻔한 그 상황이 오히려 조론의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많이 신경을 썼던 것도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면 네. 해외여행을 갈 때도 부부가 각자 가고 아, 각자 가세요? 각자 가고 같이 안 가시고? 네네. 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조론이 함께 또는 따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실현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굳이 조론이라 어떤 건가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지 않아도 부부가 다시 회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론의 의미, 욜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사회 분위기가 좀 변하다 보니까 부부의 형태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조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각자 욜로를 좀 누리는 즐기는 이런 삶을 좀 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그야말로 이제 동상이모인 부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욜로, 갑자기 조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네, 예. 절대 안 되고 또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조론을 거론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졸업한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조론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론을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조론을 한 후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노력은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론이나 이제 이런 다른 어떤 이혼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도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조론이라는 거 이게 꼭 이혼 도장을 찍어야만 성사가 되는 건가요? 조론이 아니면 그냥 그런 개념만 갖고 있어도 조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시점이어서 예.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이론이나 아니면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예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조론? 오, 정말 솔깃한데? 좋겠는데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조론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부부의 단계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이 조론도 뭐 욜로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그 조론이나 욜로나 이런 용어들이 내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를 누군가에게 이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현재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단 말이죠. 조론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않은 부부, 그래서 부부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부부들의 용어들이 뭐 예전에 쇼윈도 부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론이라는 것도 있고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의 각자 다른 용어일 뿐이지 예. 내용은 똑같단 말씀이죠. 그래서 네. 이제 욜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내 행복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조론하지 않고도 욜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소장님 말씀처럼요. 내가 행복한가를 돌아보시고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상담연구소 유명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